국민의힘 보령서천 국회의원 장동혁입니다. 공수처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하기 전에 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한 적 있습니까? 지금 서울동부법원하고 서울중앙법원, 그다음에 군사법원 세 군데에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체포영장요? 예. 없습니다. 예. 체포영장 청구한 적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법원에 처음 청구했습니다. 예. 지금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만약에 직권남용 행위가 내란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나중에 그것이 별개의 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내란죄로만 형이 정해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은 이 사건 행위에 있어서 그 직권남용 권리, 직권남용죄, 그 다음에 특수공용물 손괴죄, 지금 직권남용죄와 불법체포 미수 등 여러 가지 저희들 수사 대상인 범죄.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성립되지만 그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과형상 일죄가 돼서 형이 더 높은 내란죄로 처벌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관계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관련된 범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란죄의 법정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본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해서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과형상 일죄가 돼서 내란죄로 처벌될 것이고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본래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 사건을 가져갈 때 내란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이미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내란죄 같이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리가 맞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그동안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인 분명합니다. 제대로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낸 사건이 없습니다. 공수처 생긴 이래로 지금껏 수사를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낸 사건도 없었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해서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략적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장님께도 묻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부지방법원 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청구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8년도 사후행정권 남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선법원에서 영장의 청구 발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의 경우에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관리자의 승낙을 요한다고 하는 형사소법 110조 제1항은 법조문에 압수 또는 수색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외에 체포 수색의 경우에도 그 1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학계에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밀을 보호할 필요성은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서 수색할 때나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색할 때나 그 기밀 보호의 필요성은 똑같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달리 볼 수도 있다. 달리 볼 수 있는 견해도 있지만 똑같이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이 110조에 대해서 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행정처장이 보시기에는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신청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은 아마도 확인적인 취지에서 그와 같은 기재를 합니다. 확인적인 취지에서 기재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집행 단계에서 해석하고 처리될 문제이지 굳이 영장 집행 단계에서 법관이 선치적으로 그 조문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과 같은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이 그렇게 형사법 110조, 111조에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를 함으로써 법원 스스로 저는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건을 이렇게 혼란 속에 빠뜨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법관들이 영장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선대혁 언제 법원 행정처장이 사무처장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석에 섰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그 주석서에 의하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주석서에 따르면 예, 그렇소. 그리고 그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탄핵 소추 의결 때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예, 그 주석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서에 따르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핵 소추 사유의 일부 취하, 철회, 일부 취하는 결국은 사실관계가 다른 탄핵 소추 사유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이 탄핵 소추의 일부 취하에 해당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잘 아시겠지만은 그 부분은 이제 재판부 판단 사항이고요. 자, 재판부 판단 사실이 아니라 제가 법리적인 걸 묻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그건 판단하겠지만 제가 법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 주석서에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그렇게 자, 국회에서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 탄핵소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즉 실체적 절차적 요건 위반입니다. 두 번째, 내란 속의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1차 준비기일에서 정리한 쟁점 네 가지를 보면 계엄을 선포한 행위, 포고령 1호를 발포한 행위,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대를 동원해 불법으로 압수한 행위, 이 네 가지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쟁점을 정리한 것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한 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위반으로 인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 속의 범죄 행위에 그 탄핵 소추 사유와 일치합니까? 아시다시피 그 네 가지 사유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은 공개된 준비 절차에서 그렇게 이미 다 정리가 됐고요. 그렇게 탄핵의 경우에는 위헌 위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탄핵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위법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되게 형법상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결한 탄핵 소추 의결서상에 내란죄라는 말이 여러 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내란죄를 통해서 헌정 질서,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탄핵 소추 의결서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죄가 유죄냐 무죄냐 그 무슨 형사 재판에서 하듯이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양형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헌법 탄핵소추 의결서에 내란죄를 범해서 헌정질서를 위반했다고 그래서 탄핵소추를 의결해 놓고 지금 와서는 그 부분을 철회한다고 한다면 저는 탄핵소추 사이에 주요 내용이 철회된 것이고 탄핵소추 사이에 탄핵소추 일부 취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고 그 경우 의결 정족수는 탄핵 의결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지금 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포함한 재반 쟁점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결정을 통해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동일하게 증거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법리 구성을 달리하더라도 사실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조사는 형사 재판 절차에 의해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